이제 복학한 학생이 2명이고, 그 외 학생은 이미 이제 군대 근무를 다 마치고, 또 군대 안 간 학생 있나? 손 들어봐. 없지? 그러면 이제 오늘 모였으니까 전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똑같이 졸업을 합니다. 이제 동급생입니다. 그죠? 동급생인데 지금 이제 총 19명 중에 2명이 오늘 지금 현재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지각이겠죠. 수강 신청 변경은 이번 주까지 가능하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평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것 같으니까 요건 일단 자, 이번 시간은 산업곤충학입니다. 산업곤충학, 산업이 영어로 뭐죠? 인더스트리죠.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곤충은 인섹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산업곤충학에서 우리가 학습하는 것은 산업이란 게 뭡니까? 산업이 뭐예요? 산업의 정의.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자고. 산업의 정의가 뭐예요? 영어 단어 외울 때 산업하면 인더스트리는 맨날 외웠지. 그 산업이 뭐냐고. 내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돈을 만들 수 있는 모든 노력과 기업의 활동, 이것이 뭐다? 산업이다. 결국은 산업을 한다는 게 뭐예요? 산업이 어떤 종류가 있나요? 돈을 가지고 굴리는, 일반적으로 뭐 주식부터 뭐 다양하게 그걸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산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인력을 양성하는 산업도 있고, 모든 사회 분야에 산업 아닌 것이 없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보면은 과거에는 원시시대에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도구 또는 기구를 사용하기 전에는 뭘 했나요?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았나요? 그냥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는 자연에 나는 풀과 열매를 그냥 채집을 했죠. 그죠? 그랬잖아. 그때는 동물을 못 먹었어. 식물성이었어. 그래, 우리 위도 보면은 이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에 비해서 장의 길이가 짧아요. 길어요. 식물을 소화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동물성 많이 먹으면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동물성 많이 먹으면 문제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겠어. 인간의 기원이 진화론을 믿어야 될지 창조론을 믿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인류의 역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된다고 가정하면 적어도 200만 년 전, 200만 년, 개념이 오나요? 200만 년 전쯤이라고 가정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진화해 왔다라고 가정하면 지금까지 왔어요. 맨 처음에는 자연에 나는 식물을, 풀을 뜯어먹고 나무 열매를 따먹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저기 산토끼도 지나가고 뭐도 있고 하니까 뭘 했어요? 기구, 도구를 사용하게 됐죠.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나무 줄기나 아니면 흔한 돌멩이겠죠. 그죠? 그게 이제 석기 시대. 구석기는 그걸 사용하기 전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 돌멩이도 좀 갈아서 쓰고 예리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동물 육식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지나다 보니까 뭐예요? 청동기구를 이제 사용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쇠를 단련, 조련, 재련해서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방패도 만들고 화살도 만들고
하면서 인류가 이렇게 발전해 왔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 이 모든 활동은 주로 채집하고 하는 모든 그냥 생산 단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산업할 때 first라고 하죠. first industry. 뭐예요? 1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차 산업에서 그냥 생산만 해놨어. 그 다음에 우리가 쌀을 생산해 놨는데, 그냥 생쌀을 먹으니까, 껍질 까서 먹으니까 맛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먹기 힘들죠? 전혀 반응이 없노. 그죠? 그래서, 야, 떡도 해 먹고, 뭐이고, 약과도 만들어 먹고, 소위 감주, 단술도 만들어 먹고, 술도 만들어 먹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무슨 산업이다? 이제 가공산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2차 산업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야, 먹고만 살 수 있냐? 그 다음 또 즐겨야지. 그죠? 그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됐나요? 나쁜 말로 하면 뭐, 향 쪽에, 유흥 쪽의 문화죠. 그죠? 서비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흥이라 하면은 뭐, 별로 안 좋게 생각하지만, 요즘은 그 단계를 넘었었죠. 서비스가 뭐까지 관계되어 있나요? 택배도 서비스업이죠. 지금 택배 우리나라 발전된 거 보면 원래 일본에서 시작됐는데 일본보다 더 잘 돼 있어요. 오늘 오해 붙이면 내일 당장 강원도 오지, 또 제주도 뭐 특별한 울릉도, 독도 이런 데 빼고는 당일 배송이 다 됩니다. 그만큼 이제 택배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또 그것도 있지만 저녁에 맥주를 한잔 하고 싶다. 그죠? 뭘 먹고 싶다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통닭 치킨을 먹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요? 전화 딱 하면은 앱에서 딱 하면은 뭐 됩니까? 킥 서비스가 있죠. 이게 서비스업이에요. 그게 3차 산업이에요. 유흥 플러스 먹거리 전달하는 것까지 다 가는 거예요.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4차 산업은 뭐예요? 4차 산업은 뭘까요? 자,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깔았죠. 깔았잖아.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쫙 교통망이 만들어졌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문화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게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이 거기에 서려 있지만,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 뭘 했어요? 인터넷 광역망. 우리나라에 일본에서 내가 그때 일본에 있었어. 일본 사람들이 방송에서 놀랬어. 야, 도대체 인터넷 그거 뭐 하는 거냐? 뭐 하니까 그때 김영삼 대통령도 뭐 출연하고 했었는데, 그 소개하기로 그 당시에는 컨텐츠가 없었어. 우리 다음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 다음이 한메일 있잖아. 한메일, 다음. 지금 카카오하고 합병이 됐죠, 그죠? 그 인터넷망이 구축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앞서가는 머리, 해안이 있어야 되나요? 그게 있음으로써 우리나라가 무슨 강국이 됐나요? 인터넷 초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서 있다. 나는 그래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어떤 게 있었을까요? 혁명. 쭉 보면 여러 가지 혁명이 있죠. 많은 혁명이 있지만 앞으로의 혁명은 4차 산업혁명은 뭐다? AI다. AI. AI가 뭐예요? 인공지능. 인공지능 영어로 하면 Artificial Intelligence죠. 인공적으로 지능은. 그거 뭐냐? 아니,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얘가 내 대리인이 일을 다 해. 챗 GPT 있죠? 여러분 탁 입력하면은, 자,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김현겸이가, 김개똥이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 같느냐?
자료를 넣어. 얘가 IQ가 얼마고 학벌이 어떻고 뭘 전공했고 해서 앞으로 이런 쪽을 가려고 한다. 장래 희망 뭐 이렇다. 한 40, 50대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 쳐넣어 보세요. 다 나옵니다. 한국의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톡 쳐넣어봐요. 챗 GPT가 일을 다 해줘요. 그건 뭐를 바탕으로 한 거냐? 빅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빅데이터. 들어봤죠? 지금까지 축적된 모든 데이터가 어디에 다 들어가 있다. 구글이 다 갖고 있다. 구글. 정보.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정보는 어디에 있다? 구글에 다 있어요. 그 미래의 발전이 어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구글에서 이루어집니다. 애플보다 내가 볼 때는 구글이 더 무섭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한 사람 무서운 사람 있죠? 미국에 누가 있나요? 트럼프. 트럼프보다 더 무서운 사람. 무섭다 할까? 대단하다 해야 되나? 전기차 처음에 만든 사람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 미래를 보는 해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를 지배하겠냐? 그건 아니겠죠. 상생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거기에 뭐가 들어가? 인공지능이 다 들어가 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봤던 게 뭡니까? 인공지능이. 가장 쉽게 접했던 거. TV 보니까 이소들 구단하고 누하고 AI하고 대국을 펼쳤죠? 했잖아. 한 번 이겼잖아, 한 번. 그 한 번 이긴 게 앞으로는 인간이 AI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앞에 변칙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그 분석을 해가지고 이긴 거는 있어요. 이긴 거 있는데 실제 정상으로 둬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대국들, 그 바둑 둔 것들 전부 입력을 다 해놨다.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다 승리한 걸 같다. 그러니까 변수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인공지능이. 그러면 인공지능 쪽에 다음에 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미래 자동차죠? 자동차. 여러분들 크루즈 기능 들어봤나요? 뭐 차 이제 다 눌러놓으면은 야, 110km 가. 또는 110km 달리면 안 되죠. 100km 가 하면은 고속도로에서 쫙 해가 지가 그 차선에 100km 쫙 가죠. 앞에 차 서면 지도 서죠. 그러니까 속도 늦춰지면 자동으로 뭐 됩니까? 충전되죠. 지금 미래차가 아니고 현재차예요. 그럼 미래차는 어떻게 간다? 내가 서울에 국회의사당 가고 싶다 하면은 내 차 지금 없어. 다 어플에서 탁탁 두드리면은 야, 나는 소나타, 나는 그랜저, 나는 아니 코나 전기차 해서 국회의사당 가겠다.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도착하게 해줘 하면 아침 되면 차가 딱 와 있겠죠. 주인님 또는 고객님 출발한 시간 되었습니다. 내려오세요 하면 딱 가서 타고 버튼 딱 누르면 가자 하면 지가 쭉 가겠죠.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다. 인공지능 지금 5단계로 보면은 거의 3단계까지 왔고 2.5단계까지 3단계로 보면 2.5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평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됐다. 문제는 도로가 문제예요. 도로 확충. 도로. 그래서 아직 이제 조금 그 오차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론 머스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는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체 복합하기위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건 미국하고 중국은 가만히 있느냐. 중국 전기차 AI 시장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양대 산맥 이룹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누가 이걸 거냐. 어디가 그 렌터카라고 해야 되나요? 렌터카를 어디가 이끌 거냐 하는 거죠. 어디가 이끌 것 같아요? 당연히 삼성, 현대가 주도하겠죠. 주도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가 무섭습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카카오 네이버 있죠?
이게 AI 쪽에 정보력을 엄청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구글에 비하면 뭐 비교가 안 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이게 산업이에요. 4차 산업. 이제 5차 산업 가면은 뭘로 갈까요? 우리 내 개인적인 생각은 정신문화 혁명 쪽으로 가지 않을까 봐요. 정신문화. 그러니까 이제 멘탈적으로 이 경제경하고 이게 발전 쪽은 이제 좀 그만두고 이 우리 인간의 자아 추구라든지 이 내추럴, 이 종교, 철학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문명은 발전할 만큼 다 했으니까. 그때 되면 화성 가고 뭐 달나라 가고 이런 시대가 100년 안에 다 도래하겠죠. 100년이 뭡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뭐 한 10년, 20년 안에 다 도래할 거예요. 자, 어쨌든 그건 꿈 같은 얘기고 우리는 이제 현실에 발을 딛고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그럼 지금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산업이다. 인더스트리다. 그죠? 다 산업이에요.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이 산업은 뭐냐? 왜 스마트 농산업이 탄생을 하게 되느냐? 우리 학과가. 농산업은 농업 관련해서 이런 산업들이 전부 포함되죠.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 뭐 토양, 배지 알죠? 그죠? 예를 들어서 딸기나 고추나 파프리카 재배한다고 하면 어디 토양에서 할 수도 있지만 배지에서 하잖아요. 그죠? 인공 토양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코코피트 이런 걸 가지고 만든 배지가 있어요. 그럼 요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비료, 그 다음에 이제 농약, 그 다음 또 뭐 있나? 수확하는 기계, 파종하는 기계, 이식하는 기계, 그죠? 그 다음 이 스탠드. 이 모든 것들이 농업 관련 산업이에요. 겨울에는 춥다, 온도가 낮으니까 히팅하는 시스템. 여름에는 더우니까 쿨링하는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뭐다? 이게 이제 농산업이에요. 그런데 과거처럼 힘들게 하지 말고 좀 스마트하게 하자 해서 스마트 농산업이다. 그래서 첨단 학과로 변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산업은 곤충이에요. 곤충을 가지고 어떻게 산업화 할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식량, 그죠? 주로 뭡니까? 식물성 하면은 쌀, 밀 종류죠. 그죠? 거기에 조금 부과하면은 뭐다? 콩이 있을 수 있고, 단백질로, 그죠? 근데 동물성으로 하면은 뭘 먹어요? 아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주로 많이 먹잖아, 그죠? 맛있나요? 근데 내 참으로 좀 끼얹어 볼까? 근데 과거에 이제 소를 우리가 집에서 키우다가 팔잖아요. 그 소장수라고 하는데 사가는 사람이 와요. 그럼 소가 알아. 가면서 울어. 소가. 눈물을 흘려. 진짜. 이제 소고기 먹을 수 있나요? 돼지도 마찬가지. 근데 요즘은 이 사육장에서 대량으로 이렇게 사육하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때는 가축이라고 했어요. 집 가자. 같은 하나의 가족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뭐다? 완전 공장적인 팩토리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인더스트리얼 팩토리죠. 산업화된 하나의 공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투뿔이다 완뿔이다 사면서 먹기도 하고 삼계비니 오계비니 뭐 반반 치킨 뭐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사고 뭐 그렇게까지 가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걸 내가 탓하고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뭐 순리대로 돌아가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물을 생산하는데 사육이라고 하죠. 그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를 생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풀을 그냥 먹는다.
과거에 얘기한 구석기, 신석기 시대처럼 동물 아닌 식물을 그냥 먹는다. 그냥 뭐 채집이나 수렵도 좀 그렇고 채집해서 먹는다 또는 재배해서 먹는다 하는 거하고 사육해서 먹는다 하는 걸 비교를 해보니까 특히 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곡물을 먹는 것보다 에너지, 물 사용량이 그 10배 이상이 들어요. 이해됩니까? 10배 이상이 든다고요. 에너지뿐만 아니고 물 사용량 모든 것이 결국은 코스트가 비용이 10배 이상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그냥 밥만 먹으면 콩만 먹으면 뭐 쉽게 할 수 있는데 소고기를 툭불을 먹겠다는 순간 그걸 하다 이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더 크게 보면 글로벌하게 한번 보면 그 에너지 사용 많아지죠? 물 사용 많아지죠? 그러면 결국은 에너지 사용이 많다는 것은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높아지면 결국은 해수면이 높아지게 돼 있다. 그러면 인간의 살 터전이 줄어든다. 그래서 지금 2050, 2050년까지 뭐 한다? 탄소 중립을 선언했죠. 녹색 성장. 탄소 배출을 줄이라 하는 게 시대적 명령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일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럼 내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차 타고 다니면 안 되겠죠, 그죠? 유럽에 가면 풋프린트라는 게 있어요. 발자국제, 탄소 발자국, 카본, 풋프린트. 그러면 서울까지 가는데 내가 에코스 예를 들어서 뭐 5,500cc를 타고 가는 거, 혼자서 가는 거하고, 열차를 타고 가는 거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 거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마티스를 타고 가는 거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거하고, 걸어가는 거하고, 딱 비교를 한 거죠. 걸어가면은 너무 힘들죠? 그죠? 그럼 이제 가장 편한 게 뭐다? 열차가 가장 편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탄소를 얼마나 배출할 거냐,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냥 출퇴근만 하려고 하면은 제일 큰 차 타고 다니면 돼. 뭐, 시내버스, 그죠? 제일 편하잖아. 타면 다 그 앞에 내리라면 내리고 하면 되잖아. 그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탄소 배출을 가장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다. 물론 걸어 다니면 더 배출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왜 산업곤충 얘기하면서 탄소 발자국까지 얘기를 하느냐. 소고기를 생산해서 먹는 것보다 이 곤충을 키워서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거에 약 20% 정도밖에 에너지와 비용이 소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소고기로 인해서 소고기를 이제 10kg를 예를 들어서 생산하는데 비용이 10만 원이다 하면 이 곤충은 2만 원밖에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여러분은 뭘 선택할 거예요? 잘 모르겠죠?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기호성이죠. 기호성, 맛이라는 거. 소고기는 먹으면 맛있잖아. 뭐 때문에? 소고기가 뭐 때문에 맛있어요? 지방. 그렇지. 핵심은 지방입니다. 물론 단백질이 씹는 촉감도 있지만 지방 때문에. 여러분들 통닭집 마케팅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통닭집을 오픈했다. 딱 위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데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할 행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 문을 오픈해야 돼. 그럼 기름이 향이 어디로 가겠어요?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생각 안 했다가도 그 기름 냄새에 취했어. 도취돼서 뭐 한다? 통닭 사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케팅의 원리입니다. 가장 핵심, 뭘 자극하느냐? 코를 자극한다. 첫 번째입니다. 향수가 왜 잘 팔리느냐? 코를 자극하기 때문에. 코 다음에 자극하는 게 뭐예요? 눈을 자극하는 거예요. 자, 눈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손님을 끌어야 되잖아, 지금. 마케팅을 하려고 하면. 그럼 눈은 뭐예요? 색깔에 가장 민감하다. 그럼 붉은색, 그죠? 붉은색이 가장 먼저 들어오잖아. 그 외에 기타 이제 색을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빵도 밋밋한 빵보다는 소보로 같이 약간 올록올록 하면서 있는 게 뭔가 시각적으로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빵, 제과, 제다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혀를 자극하는 거예요. 맛으로 이제 승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통닭집 하는데 문을 열어놨다. 좋았어요. 근데 딱 오픈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코로 딱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소고기 투뿔, 뭐 완뿔 샀는데 그거는 핵심이 뭐냐면 기름입니다. 딱 먹어보면 기름이 어떻다? 내가 느끼니까 기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타이어도 튀겨서 먹으면 맛있다 합니다. 튀긴 거는 맛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름의 존재가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라면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가족 중에 누가 한 10시 돼서 라면 끓인다. 안 먹고 잘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유혹을 못 이겨내요. 내 같은 사람은 그 유혹을 이겨내고 15kg를 뺐습니다만, 내가 82에서 지금 67kg면 15kg 뺐죠, 그죠? 그래서 집에서 뭐 통닭을 먹던, 뭐 햄버거를 먹던, 뭘 먹던 견디냈어. 15kg를 일단 뺐어요. 뺐는데, 그걸 이 코의 자극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라면 회사들이 라면 할 때 가장 핵심이 뭐예요? 향입니다, 향. 튀기는 기름은 전부 파업류입니다. 파업류를 쓰지만 결국은 그걸 라면 끓일 때 그 향을 통해서 사람이 벌써 도취되어 버립니다. 안 먹고는 못 배긴다네. 그 라면집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문을 오픈해야 된다. 그래서 기름 냄새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된다. 의도적으로. 그게 첫 번째 마케팅 방법이다. 자, 어쨌든 그렇게 가고. 자, 이제 아까 소고기 또 닭고기는 튀기죠? 돼지고기는 주로 냄새가 좀 향이 덜 하잖아. 그죠? 구울 때 빼고는. 구우면 얘기가 다르죠. 수육해 놓으면 어때요? 냄새가 별로 안 나잖아. 근데 아주 소프트하고 맛있죠, 그죠? 수육이. 건강에도 좋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곤충은 맛이 있을까, 없을까? 혹시 곤충 먹어본 사람? Nobody? 아무도 안 먹어봤어? 뭐 먹어봤는데? 메뚜기. 메뚜기 진짜 먹어봤어? 작은 거 구워. 우리 어릴 때는 뱀도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런데 뱀도 구워 먹고 깨구리도 구워 먹고 나는 솔직히 잘 못 먹었어. 그런 친구들은 다 했어. 나는 구워 놓으면 다리 조금 하고 이렇게 맛만 보고 했는데 메뚜기는 많이 구워 먹었어요. 어릴 때.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저기 동남아나 중국 가면은 지금 곤충들이 길거리 음식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곤충을 우리가 식용을 하는 쪽까지 가 있다. 이게 뭡니까? 식용 곤충이다. 곤충 중에서 첫 번째 식용 곤충이 있다. 근데 곤충을 우리가 먹는 것 외에 여러분들 어릴 때 어디 놀이동산 또는 뭐 체험장 가면은 장수풍뎅이 들어봤나요? 처음 듣나? 왜 땀 많은 거 뿔이 나와가지고 싸움 붙이고 하잖아. 그죠? 처음 봐? 그러면 지금부터 보면 돼. 그게 장수풍뎅이라는 애예요. 장수풍뎅이 같은 애는 뭐 한다? 싸움 붙이기도 하고, 데리고 놀기도 하고, 또 뭐 해요? 이 자라는 모습 보고 이렇게 해요. 그걸 뭐라 한다, 우리가? 애완용이다 한대, 애완. 그죠?
근데 이제 강아지, 고양이, 뭐 이런 애들을 요즘 키우죠, 집에서. 그건 어떤 말을 씁니까? 반려라는 말을 쓰죠, 반려. 옛날에는 애완동물 이래 샀잖아. 지금은 가족이 된 거예요. 반려동물.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상대방을 지칭해서 반려자란 말을 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반려동물이 된 거예요. 고양이, 강아지, 집에서 키우면. 이런 시대가 지금 되고,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요건 이제 애완용은 내가 싸움을 붙이기도 하고, 얘를 보면서 크는 걸 보면서 기분이 정서적으로 좋아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애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요즘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디 학교에 많이 가시죠? 어떤 학교? 80주 넘으면 어느 학교 많이 가시잖아. 노인학교, 요양원, 요양병원 있죠, 그죠? 주로 이제 가장 핵심이 문제가 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치매죠, 치매. 치매는 우울증에서 많이 옵니다. 우울증에서 치매가 많이 와요. 그래서 활발하게, 액티브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무용도 하고 체조도 하고 해야 치매가 잘 안 와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같이 놀아줄 친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애완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 내가 멘탈적으로, 정신적으로 얘의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듣는다,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듣는다 함으로 해서 뭐 한다? 액티브해지고 즐거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정서곤충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우습죠, 그죠? 여러분들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가 있죠. 이게 산후곤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만약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벌과 나비들이 어느 날 사라졌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벌과 나비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와 동시에 하나 더 질문을 줄까? 만약에 바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봤나요? 바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건 다음 시간까지 숙제고, 홈워크고, 지금 당장 여러분 브레인스토밍 해야 될 거는 뭐다? 뭐였어요? 방금 숙제 줬잖아. 바람 말고 비하고 버터플라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기능을 한번 보자고. 나비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꽃가루를 옮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분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수분이 돼야 수정이 일어나겠지. 벌은 마찬가지죠? 벌이 있고 적고 다니면서 여기 꽃가루를 저기 옮기고, 나비도 마찬가지 그런 역할을 한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그걸 있어 보이는 말로 뭐 한다? 화분을 매개한다 해서 화분 매개곤충 이런 말을 쓴다 이 말이에요. 벌과 나비가. 그래서 유럽에서는 어떻게 평했느냐 하면, 만약에 유럽에 벌과 나비가 전부 사라진다면 이걸 돈으로 얼마 손실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약 1년에 280조, 300조의 손실을 입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오죠?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여기 산이 있다.
가로수들이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를 예를 들까요? 은행나무가 있는데 은행나무가 암수 같이 있나요? 따로 있나요? 암수가 따로 있습니다. 암그릇, 수그릇가 따로 있어요. 은행나무는. 활엽수가 아니고 침엽수죠. 어쨌든 그건 조금 세밀하게 가는 거고 일단 암수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벌과 나비가 없으면 또는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분이 안 이루어지죠. 그 열매 안 맺죠. 그 입맛 무성했다고 그냥 떨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다른 작물들에까지 얘기를 해봐요. 지금 딸기, 고추 재배하죠? 재배하는데 안에 뭘 넣어요? 벌을 넣죠. 호박벌을 주로 많이 넣어요. 벌을 투입을 한다. 그 벌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이 꽃 저 꽃 다니면서 꽃가루를 옮겨서 수분시켜라 하는 겁니다. 그 일꾼이에요. 일꾼으로 고용한 거라. 벌 한 통에 7만 원, 10만 원 주고 고용한 거예요. 우리가. 예.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벌이다 하는 것이. 벌과 나비가 이 일을 한다. 그 화분 매개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꽃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수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암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꽃가루가 자동으로 가주면 좋은데 안 가. 왜? 바람이 없으니까. 매개체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떨어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어, 얘가. 열매를 못 맺으니까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특히 이제 원예 작물에 이런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원예, 시설원예 쪽에서 많이 하고 있다. 바깥에 나가면은 바람이 나비나 벌이 있기 때문에 좀 덜하지만은 이 가치인 쪽에서는 반드시 이 벌과 나비를 투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 화분 매개가 잘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소고기하고 비교해 봤다, 그죠? 그래서 이제 5번째로 보면 소고기하고 비교했을 때 맛이 과연 괜찮을까? 영양가는 어떨까? 해서 가장 많은 게 식용입니다, 식용. 여러분들은 아까 메뚜기만 먹어봤다 얘기했죠? 그죠? 메뚜기뿐만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군뱅이. 이 한방맹으로는 군뱅이 제자에 군뱅이 조자를 씁니다. 제조라고 얘기를 해요. 제조. 군뱅이 중에 군뱅이다. 동의보감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이제 혈전 용해제가 들어 있습니다. 인돌 알칼리드라고 하는. 그리고 간을 보호하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이건 뭐 내가 지금까지 15년째 하고 있지만 이 이상 없어요. 그 하얀 민들레, 소위 흰 민들레, 그 다음에 가시, 가시 엉겅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군뱅이를 뛰어넘을 건 없다. 나는 그래 봅니다. 어쨌든 그것들도 다 효과가 있지만 최고다. 그 다음에 의학용, 여러분들 허준 드라마 본 학생 아무도 없어? 허준 드라마에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그 왕자를 치료를 하는데 뭘로 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그 잘 안 씻고 막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했잖아. 그러면 뭐가 많이 납니까? 부스럼이 나고 욕창 같은 게 생기고 여러분들 잘 모르죠? 뭐 깨끗하게 사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소위 고름 막 여기 덩 이런 데 많이 생겼어. 고름, 곪는다. 너 말 알죠? 균이 침투해서 골마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걸 치료하는데 뭘 활용했냐 하면은 거머리를 활용을 했어요. 거머리. 거머리를 투입을 하니까 안에 있는 골문 부분을 쫙 흡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역사로 보면은 구더기 있죠. 구더기를 활용을 했어요. 조금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지저분하지만은 구더기도 깨끗하게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의학용. 그래서 합쳐서 우리가 식의학이라고 합니다. 식의학. 자, 6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뭔가가 있어요. 어떤 데 활용할까요? 구더기 얘기를 했죠. 구더기가 어떤 역할을 하죠? 구더기 여러분들 모르나? 구더기는 파리 유충, 천든. 요즘 파리가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어요. 실내에 안 있고. 그러니까, 소위 퍼세식이라고, 그 고이어가 있어요. 항아리, 이렇게 큰 항아리에다가 거기서 볼일 보고 나면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깥에 지피라든지 이거에 믹스웰 해서 뭐한다, 퇴비를 만들어서 농사 짓는 데 사용을 했다. 거기 화장실에 가면은 이 구더기가 막 있어. 하얗게 내가 이렇게 막 기어다녀요. 버글버글해. 이게 이제 탈피를 해서 자라면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파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네. 이 파리, 이거하고 비슷한 게 있어. 얘가 그러면 뭘 먹고 살아요, 이 구더기는? 덩 먹고 살잖아, 덩, 그죠? 그죠? 그러면 찌꺼기죠. 그래서 찌꺼기 먹고 사는 게 동해덩이라는 애가 있어요. 동해덩이. 이 파리과예요, 내나. 근데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나면 찌꺼기가 남잖아. 이 찌꺼기들을 처리해주는 애가 뭐다? 이 동해덩이라는 애예요. 재밌죠? 산업화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라든지 시골에 이제 음식물 찌꺼기 남으면 이 동해덩이를 투입해가지고, 야, 처리해 하면 지가 하겠죠, 그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주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럼 식용에서 이제 얘기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이제 그냥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개념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부른다? 환경을 뭐 한다? 정화한다 해서 환경 정화용 곤충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오늘 개념과 분류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비양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